국민의힘 가짜뉴스 특위위원으로 임명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한 정치인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가짜뉴스를 잡는 조직의 책임자가 된 건데요. 이 모순적인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속사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한 인물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와 또 정치적인 역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건데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법적 문제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법적 문제의 시작점, 그러니까 이수정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그 내용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대체 무슨 내용이었나요? 이게 21대 대선이 한창이던 시점이었거든요. 이재명 당시 후보하고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아, 군 문제. 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었죠. 이 후보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든요. 결국 더불어민주당에 고발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요. 근데 여기서 적용된 혐의가 그냥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더라고요.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선거법 위반은 선거의 공정성,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단순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고요.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 앞으로 정치활동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실수였다 하고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위원장 측은 법정에서 어떻게 방어를 했나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글을 올린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변론의 핵심은 의도성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의도성이요? 네, 그 허위인 줄 알면서 일부러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이죠. 그 근거로 게시물을 올린 지 9분 만에 9분이요? 네, 9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삭제했고 바로 사과문까지 올렸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와, 9분이면 정말 빠른 대응이긴 하네요. 근데 법적으로 실수였다는 주장이 보통 받아들여지나요? 특히 그렇게 민감한 선거 국면에서는요? 쉽지 않죠. 그래서 최후 진술에서 약간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선거철이라 제가 모르던 정보가 쏟아지던 중이었다. 뭐 이동 중에 쫓기듯 확인해서 실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요. 아,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네, 심지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한다면서 본인 스스로를 가짜뉴스의 피해자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위원장을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위원회에 앉혔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의 아이러니가 뭐랄까 폭발하는 겁니다. 정식 명칭이 야당 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 줄여서 가짜뉴스 특위인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소속 인사들을 겨냥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면서 만든 한시적인 조직이었어요. 스스로 가짜뉴스에 속았다고 말한 사람을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자리에 앉힌다. 이걸 정치적으로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영리한 수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당도 그리고 이 위원장도 가짜뉴스의 피해자다. 이런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거고요. 아, 우리도 피해자다. 네. 그리고 둘째는 직접 당해봤으니 누구보다 더 잘 싸울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정치적 계산이 대중에게도 통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죠. 온라인에서는 코미디가 따로 없다. 가짜뉴스 유포자가 감시자가 되는 정당이란 식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의 의도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 셈이네요. 네. 결국 우리는 한 인물이 법정에서는 가짜뉴스에 속았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동시에 정치 무대에서는 가짜뉴스와 싸우겠다고 외치는 이 모순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정보의 진실성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한 개인의 과거 실수와 현재의 역할을 과연 분리해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개인이 가짜뉴스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이 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여러분께서는 과연 설득력 있게 들리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입니다.